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경우의 수 배웠지? 경우의 수. 어떤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거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상황 중에서 요구하는 무언가가 발생할 여러 가지 사건.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잖아. 경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경우의 수야. 몇 가지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3개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3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특정이겠지.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어떤 상황, 전사건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근원사건이라고 그랬지. 모든 상황, 모든 경우의 수부터 분의 특정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하는 기본은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그냥 분수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봐봐. 2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밑에 있는 거 확률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용어를 한번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확률이란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걸 확률이라고 그래. 이제 좀 이따 확률의 성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0이면은 제로면은 어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1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거 지금 다음 단원에서 얘기를 할 거야. 확률이란 건 뭐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주사위를 던진다. 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6가지가 되겠죠? 6가지.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짝수.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에 3가지가 될 거야. 3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확률 를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 확률이란 것은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 2분의 1이라는 건 뭐야? 2번 던지면 한 번은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2번 던지면 한 번은 짝수가 나온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주사위를 갖고 있진 않겠지만 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2번 던졌는데 짝수가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2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니? 짝수 한 번, 홀수 한 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과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야 돼.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구심을. 들지 않을겠지만 그런가 보구나 하고 말겠지만 야, 생각해봐. 2번 던졌는데 짝수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냐? 그럼 확률이 100%가 된 거잖아. 홀수 2번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확률이 0%가 나온 거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2분의 1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웁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지 않는데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대수의 법칙. 이 대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수 대신할 대자 이 수가 아니라 큰 숫자의 법칙이야. 큰 숫자의 법칙. 뭐냐면 얘를 2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몇만 번을 던져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무게가 굉장히 일정하고 여러분들이 던지는 힘이 일정하다라고 간정을 했을 때, 던졌을 때 몇만 번을 던지면 그게 2분의 1 정도로 점점 수렴하지 가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이게 말하고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것은 이 통계적인 확률을 따라가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짝수가 나오는 횟수는 2분의 1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100번을 던지면 예를 들어서 한 40번에서 60번 사이가 짝수가 나올 확률이 나올 것이고, 그걸 진짜 10,000번을 던지면은 5,000번, 5,500번에서 6,500번 요 사이 정도가 또 이렇게 좁혀질 것이고, 점점 좁혀져서 이 시행 자체를, 이 하는 주사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무한대 번을 했을 때는 거의 2분의 1의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던졌을 때 선생님 2번 다 홀수가 나와가지고 이건 0%인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얘기야. 혹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저게 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이제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나중에 기하적 확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그래. 이 수학적인 확률이고 통계적인 확률은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통계적인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요 녀석이에요.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한 번 던졌어. 그럼 앞면 또는 뒷면이 한 번씩 뒷면이나 앞면이 나오겠지. 그럼 나는 뭐래? 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 그럼 100% 앞면이 나온 거야. 2번 던져서 또 앞면이 나왔어. 100% 앞면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원래 앞면 또는 뒷면 해가지고 2분의 1의 확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면은 여기 봐봐. 상대도수, 이게 상대도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봐봐. 쭉 보다 보면은 횟수가 200회, 400회, 600회, 800회, 1000회, 1200회로 늘어날수록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2분의 1을 향해서 가고 있지. 2분의 1을 향해서 가고 0.5가 2분의 1이잖아. 0.5 이렇게 2분의 1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자체를 확률이라고 부른다. 확률. 그런데 결국에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걸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야. 214페이지에 있는 Q72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라는 거. 이 아까 말한 앞에서 나오는 이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 확률은 통계적인 확률이야. 통계적인 확률. 그리고 이 Q72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 나가야 될 저런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지는 비율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될 수학적인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는 그냥 다 수학적인 확률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런 특징 때문에 얘가 이 확률이라는 녀석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라는 것 정도로 일단 나오게 될 거고, 이것은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도 사실은 가정이 들어가야 돼. 자, 214페이지 보면은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은 모두 같아야 한다라고 여기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이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을 좀 바꿔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특정한 숫자가 자주 나오게끔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건 뭐야? 확률을 왜곡하는 거죠. 확률을 왜곡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주사위가 있는데 6이라는 숫자 밑에다가 조금 무게추를 달아놨어. 그럼 6 반대쪽에 있는 1이 나오기가 쉽겠지. 왜냐면은 무거운 게 밑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지? 6이 나올 확률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니? 자, 뭐냐면은, 자, 주사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게 1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게 6이라고 한번 쳐볼게. 근데 의도적으로 이 무게를 이 밑에 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내가 주사를 던졌어. 그럼 이 무게가 높은 것이 바닥으로 갔을 때 멈출 확률이 높아지잖아.
위로 있는 것보다는. 그지? 아, 이거 실제로 카지노에서 실제로 하는 짓이에요. 그렇대요. 난 안 가봐서 몰라. 자, 진짜로 안 가봤어요. 진심이에요. 이상하게 들어요. 하나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카오에 갔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애가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애를 혼자 때리고 갈 수는 없잖아, 내가. 그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대. 그러니까 요 밑에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던졌을 때 아무래도 1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이 나올 확률과 6이 나올 확률이 어때? 달라지는 거야. 경우의 수 확률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확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확률을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은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는 분야입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그냥 확률 저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 확률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 거, 자, 확률은 보통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라고 표현을 합니다. P probability라고 아마 영어로는 그렇게 될 거야. 그 P라고 나타내고 보통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나타낼 때는 P라는 수치를 많이 쓰게 될 거야. P라는 수치를 우리가 쓰게 될 거고 일어날 확률은 자,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근데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보다 클 수가 없다. 그치? 당연하지. 모든 경우의 수가 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 그래가지고 클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11번 선생님이랑 그냥 말로 같이 풀어볼게요. 간단한 문제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2의 배수는 뭐야? 2, 4, 6 짝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고 2, 4, 6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니까 6분의 3 해가지고는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두 번째,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했어. 자, 두 번째 문제, 서로 다른 동전이야. 서로 다른 동전이 있어. 서로 다른 동전이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서로 다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어떤 A라는 동전이 있고 B라는 동전이 있다고 했을 때 얘도 결정이 나고 얘도 결정이 나야지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고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전부 다 생각을 하려면 총 4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가 앞면인 경우, 이거 헤드야, 헤드. 자, B도 앞면인 경우. 자, A가 앞면이고 B는 뒷면인 경우. 이거 테일이야. 자, A가 뒷면인 경우, 얘가 앞면인 경우. A, B가 전부 다 뒷면인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니? 그치? 여러분들 요거를 직접 손으로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이걸 손으로 해본 녀석들하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하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결정납니다. 근데 장담할게, 이거는. 자, 앞면 2개. 앞면 하나, 뒷면. 앞면 하나, 뒷면. 근데 얘네 둘이 왜 다른 겁니까? 하나는 앞면이고, 한 면 뒷면이고. 왜냐하면 얘네 둘은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같은이란 게 안 나온다 그랬어. 서로 다른이야, 항상.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둘 다 뒷면인 경우 해가지고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될 거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거 하나잖아. 요거 하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그 중에 요거 한 가지만 둘 다 앞면인 경우인 거야. 따라서 이거의 경우의 수는, 확률은 4분의 1.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져. 나오는 애 수가 같을 확률이야. 자, 서로 다른 주사위가, 자, 3번. 서로 다른 주사위가 있어. 그러면 A라는 주사위가 나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나와 있는데 A라는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고 B라는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당연히 총 6가지야. 얘네 2개가 동시에 나와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하기로 해야겠지.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6가지가 되겠지.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얘네 둘이가 어때야 된다고?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 여기서 전부 다 쓸 수는 없으니 36가지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같은 수가 나오는 경우만 만약 쓴다면 얘가 1, 얘가 1인 경우, 얘가 2, 얘가 2인 경우, 얘가 6, 얘가 6인 경우 해가지고 총 몇 가지 경우입니까?
총 6가지 경우야. 총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36가지. 전체 경우의 36분에 실제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경우의 수 6가지. 6가지여서 자, 이걸 때 니들 약분 안 하면 틀린다. 약분 안 하시면 틀려요. 약분 안 하시면 틀려.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의 1이라고 반드시 약분하셔서 주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경우의 수, 이제 지금 사실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 큰 문제 생기지 않는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수치가 굉장히 커져. 막 몇백 단위로, 몇백 곱하기 몇백이 그냥 수시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막 몇백 곱하기 몇백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쓰거든? 그러면은 안 돼.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가 어떤 녀석이야?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지성인이고, 거듭 제곱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냐면은 얘는 6의 제곱이야. 그렇지? 얘는 6이잖아. 그러니까 36분의 6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할 때는 얘를 굳이 먼저 계산한 다음 쓰지 않으셔도 돼. 얘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6의 제곱분의 6 이렇게 써버려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게 6분의 1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야, 이 정도는 그냥 하면 돼. 이 정도는 그냥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가지고 확률과 통계할 때는 곱하는 숫자 자체가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들을 곱하기 시작해야 돼. 그때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상태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실제로 이 정도만 해도 거듭제곱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3이라고 했더라도, 그럼 여기서 6에서 3 하나, 얘는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럼 3 하나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약분을 해도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제 11번을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216페이지 앞에 나왔죠?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계속 수학적 확률을 다룰 거야. 수학적 확률을 계속 다룰 건데, 통계적 확률, 이제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통계적 확률은 결국 대수의 법칙,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디로 간다?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로 Q73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하적 확률이라고 그래. 기하적 확률. 근데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 나 있는 걸로 한번, 예제 12번으로 한번 해볼게. 예제 12번? 아니야. 이걸로 해보자. 자, 예를 들면, 관역이 있어. 관역이 있어. 관역이 이렇게 4등분이 되어 있어. 4등분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맞힐 확률, 어떤 게 다트를 던진다고 치자고. 여기다 다트를 던질 거야. 그러니까 뭐 딴 데 맞는 경우 없어? 선에 맞는 경우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던졌을 때 이 안에 맞힐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이 얘기야. 어떻게 되겠니? 이 전체를 1로 보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이에요, 그냥. 전체 넓이에서 내가 맞춰야 되는 면적, 이것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누가 봐도 4분의 1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아까 요 옆에 상품 A, B, C, D 이런 녀석인 거야. 이런 기하적인 넓이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내가 맞출 수 있는 전체 넓이. 자, 사건은 뭐? 내가 특정한 부분 맞춰야 되는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쉽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어렵지 않게 4분의 1이라는 걸 거진 다 알 수 있는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양궁 같은 거 할 때, 양궁 쏴본 적 있니?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맞출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반지름을 구해서 여기 전체의 넓이를 구해. 그런 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면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빨간색의 면적은 뭐야? 자, 여기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넓이를 구해서 빼면은 이 빨간색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전체에서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 자, 예제 12번 같은 경우는 봐. 여기 지금 너희들은 좀 그 흑백이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은, 자,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9등분한 표적의 화살을 쏠 때 색칠한 부분에 꽂힐 확률을 구하라. 그럼 색칠한 부분 여기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 9분의 2가 확률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사실 조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그게 나와야 돼. 너희들한테 분명히 나오게 될 거야.
뭐 선에 맞지 않는다. 이 위외의 부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동시에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서 있잖아. 여러분들 217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쭉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거고, 5번 문제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217페이지의 5번 문제. 그 문제만 지금 한번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부터 4까지의 카드가 있어. 그러면 이제 1, 2, 3, 4가 있겠지. 그 중에서 두 장을 차례로 뽑아. 이게 다시 집어넣지는 않는다라는 조건이 아마 그냥 같이 있는 건데, 내 사실은 중학교 과정의 확률과 통계를 볼 때마다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부분이야. 고등학교 과정은요, 진짜 엄밀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생겨. 학교 내신이라든가 시험에서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엄밀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엄밀함이 없어 보면 항상 느끼지만. 예를 들면 1에서부터 4까지 카드가 있잖아. 하나 넣어가지고 앞자리에 놓고 그 두 번째 뽑아가지고 뒷자리에다 넣는다고 했을 때 한 그 넣은 카드를 다시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가 사실 엄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 보통의 경우에 여기 지금 안 넣는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푼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요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 4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넣지 않고 그냥 차례로 뽑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두 번째 카드는 3개가 돼가지고 총 경우의 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2가지입니다. 여긴 0이 없잖아. 0이 없으니까 여기도 그냥 다 4개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12가지야. 그러면 이 나온 숫자가 15 이하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이어야만 한다는 거야? 1이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12, 13, 14. 얘가 2가 되는 순간 15보다 무조건 큰 애잖아. 그지? 15보다 무조건 큰 애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 거는 첫 번째 나오는 녀석이 1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이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뒤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 3, 4,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경우의 수는 3가지라는 거야. 3가지. 그래서 12분의 3 해가지고 이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4분의 1 해가지고는 답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확률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18페이지 보면은 확률의 성질 해가지고는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거기다 이제 별표를 쳐두든가 뭘 쳐두든가 해가지고는 무조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뭐 이제 어떤 중학교는 확률이 이미 안 나오고 지금 다른 중학교는 뭐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요, 이 확률이 시험에 나오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확률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자, 여기서 1번부터 하나씩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 그냥 한번 읽으면서 가보자.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이 P는 0과 1 사이에 있다.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의 사건의 확률은 1이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으면 얘는 전체에서 그 확률을 뺀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의 근원이란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자, 확률을 우리가 P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게 돼 있어? 전체 사건이지. 이 녀석 분의 특정 사건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 전체 사건의 특정 사건을 우리가 분모, 분자로 나누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이라고 하는데, 야, 잘 생각해봐라. 이 특정 사건이라는 녀석은 전체 사건에 포함되는 녀석이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직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걸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포함 관계로 한번 그려보자면은 전체 사건이 요만큼 있다고. 전체 사건이 요만큼 있어. 근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특정 사건, 요만큼. 이 전체 사건 안에 있는 특정 사건, 요 정도만 내가 구해보고 싶다, 이 얘기야.
이 안에면. 그럼 당연히 전체 사건이 크고 특정 사건이 작을 테니까 당연하게도 이 P라는 확률은 이 녀석보다 자 0보다는 크거나 그러니까 얘가 0이 특정 사건이 0인 경우가 있겠지. 그죠? 0인 경우. 그러면은 전체 사건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상수가 될 거고 얘가 0이 된다면 0보다 커야 될 거고 이 특정 사건이 전체 사건을 다 포함하는 경우라면은 1이 되겠죠. 1.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얘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게 뭐야? 그게 여러분들이 100%야 라고 할 때 그거야. 예를 들어서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는 0.5다라고 한다면은 100분율은 뭐냐면은 여기 곱하기 100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50%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지? 50%라고. 그지? 어떤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50%라는 것은 반반이라는 얘기거든. 그 반반이라는 건 뭐야?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0.5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올 확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있잖아요. 보편적인 경우에. 보편적인 게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내가 7이 나올 확률은 뭐가 되겠어? 안 나오잖아. 그런 경우가 없잖아. 0이잖아. 0. 그러니까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0인 경우야. 그럴 때는. 그럼 그런 확률은 0이지.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1에서부터 6 사이의 숫자가 나올 확률은 전부 다잖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6분의 6이잖아. 그러니까 1이지. 그걸 전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근원사건 이건 좀 어려운 문구로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특정 사건이 전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경우, 우린 그것을 확률이 1. 1 곱하기 100 하면 100이잖아요. 100%. 100%입니다. 100%.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당연히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조건이 나올 때 뭐 때문에 틀리냐면은 요 등호야. 등호 있어야 돼. 등호 없는데 그거 맞다라고 하는 경우 있어. 많아, 니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명확하게 보시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 자체가 0인 경우야. 특정 사건의 경우가 나올 수 없는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n분의, 전체 사건분의 0이니까 우린 그것을 0이라고 하는 거고,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전체 사건과 특정 사건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답이 1이 된다. 요 얘기는 그냥 별 어렵지 않으니까 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Q75, Q76 거의 다 그냥 얘기를 다 한 거고요. 자, 여기서 Q75부터 다시 얘기해. 미안. Q75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사건이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여사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배우게 될 거야. 고등학교 가가지고 다 그렇게 배우게 될 거야. 자, 확률을 생각할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던진다. 내가 원하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란 걸 내가 한번 지금부터 구해볼 수 있도록 하자. 3의 배수가 나온다. 자,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것은 뭐야? 3이 나오거나 내지는 6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전체의 경우의 수가 6이기 때문에 6분의 2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 거야? 어떤 식으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보자. 그러면은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3과 6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1, 2, 4, 5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봐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몇입니까? 당연히 6분의 4가 되고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하고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전체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인 거야. 자, A라는 사건이 나올 경우의 수야.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거는 A라는 사건이 아닌 녀석들이겠지. 그렇지? 그런데 봐봐. 이 확률이란 거는 전체분의 얘와 전체분의 얘가 아닌 녀석을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맞지 마, 이게. 야, 얘는 2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2고, 내가 원하지 사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의 수가 4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사건이 6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이 돼요. 전 사건이 됩니다.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때는 1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를 내가 P'이라고 한다면 얘는 1 빼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야. 이건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은 이제 좀 이따 하나가 더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되게 많아.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그냥 일어날 확률만 구해버리면은 일어날 확률을 구해가지고 빼버리면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디냐면은 자 222페이지 봅시다. 바로 다음 장이죠.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거기다 별표 쳐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적어도 이런 용어가 나왔다. 적어도 어떤 확률 문제나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적어도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녀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쭉 됐을 때 별거 없다. 그러면 봐봐. 자, 예제 15번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15번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 서로 다른 주사위야.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야. 주사위 두 개야.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야.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자,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어. A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고 B라는 주사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 홀수면은 여기에서도 3가지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도 3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가 곱해지면 되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뭐냐면 9가지가 될 겁니다. 홀수가 나올 확률은 둘 다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9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36분의 9야. 그래서 4분의 1이 돼. 둘 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분의 1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건 알겠지? 자, 이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두 번째,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나올 확률. 자, 두 번째, 이게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짝수 눈이 한 개인 경우도 되겠지. 그지? A나 B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 그지? 한 개인 경우. 예를 들면은 다시 좀 더 세분화할게. 짝수가 자, A만 짝수인 경우. A만 짝수, B는 홀수인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니까 짝수가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적어도 한 개니까 짝수가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는 A만 짝수고 B는 홀수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짝수가 A는 홀수고 B는 짝수인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지. 자, 세 번째. 자,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구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야? A가 짝수면 얘는 3이고 B가 홀수인 경우 3개잖아. 그럼 0이 총 9가지. 자, A가 홀수인 경우 3가지고 B가 짝수인 경우 3가지잖아. 총 9가지. A가 짝수인 경우, B가 짝수인 경우 총 9가지.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되냐면 27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구하셔도 돼요. 그러면 전체 분의 36분의 27 돼가지고 4분의 3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여사건이라고 그랬어. 이 녀석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된다라고 내가 했어. 그럼 뭐냐면은, 자,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거는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둘 다 홀수만 아니면 오케이야.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돼. 그렇지?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전체가 1이잖아. 확률은 전체가 1이잖아. 둘 다 홀수인 확률을 뺀다면은 4분의 1. 4분의 1을 뺀다면은 얘가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냥 지금 봐. 지금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는 수준에서 만약에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적어도란 단어가 딱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뭘 할 수 있겠다? 여사건이라고 해, 저거를. 나중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전체 확률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확률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어.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 나중에는 진짜로 이걸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된다고. 그게 훨씬 더 많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다시 연습을 하면 되고,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풀 때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유형 EX 225페이지까지 있는 거, 이것들은 그냥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있는 문제 잘 모르겠는 것들은 와가지고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6페이지 확률의 계산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확률 자체로만 이게 계산을 해볼 거야. 지금까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어떤 확률과 어떤 확률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와 동일하냐면은 경우의 수와 동일해. 자, 경우의 수 내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했어.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와 어떤 경우의 수가 딱 주어졌을 때 얘를 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곱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거야? 자, 합의 법칙. 자, 합해야 되는 경우. 얘는 당연히 뭐냐면은 하나의 과정으로 사건 하나가 종료된 경우야. 자, 사건이 종료된 두 개의 확률. 얘가 주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합하면 돼. 자, 두 번째, 곱해야 되는 경우는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두 개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과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사건 하나가 이루어진 경우, 그때는 곱하는 거야. 얘도 하나의 조건이 종료된 거고 얘도 하나가 종료된 거라고 하면은 이때는 뭐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확률을. 자, 그러면 여기 사건들을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기는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예제로 볼게요. 예제로. 지금 2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자, 2 이하 또는 5 이상. 이런 확률이야. 자, 얘가 2 이하가 나온다는 것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는 경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나 2가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1 또는 2가 나오는 걸로 끝났잖아. 1이 나와도 얘를 만족한 거고 2가 나와도 얘를 다 만족한 거야. 마찬가지로 5 이상인 경우라면 5가 나와도 만족을 하는 거고 6이 나와도 만족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자, 얘가 1, 2가 나와도 끝난 거야. 5, 6이 나와도 끝난 거야. 그러니까 1,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5 이상이 나올 확률, 자 5, 6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니까 이런 경우 2 이하가 나오거나 5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자고 하면 얘네들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몇이야?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니까 1, 2, 5, 6, 3개, 4개 중에 숫자가 하나가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 그냥 그게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자, 이거 중복되는 경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거 다음에 할게요. 이게 뒤로 넘어가서 22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번의 경우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자, 동시에라는 것은 느낌 어떤 거야?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얘는 사건이 종료가 되지 않아. 하나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사건들. 자, 여기서 지금 예제 8번을 볼게요.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주사위야. A, B는 다르다고 봐야 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의 구는 A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AND죠. 동시에야. B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A가 자, 두 번째 2의 배수 그리고 AND 그리고 두 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자, B는 3의 배수. 그 3의 배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2의 배수 2, 4, 6. 얘는 3, 6이라고 했을 때 2, 4, 6 나온다고 끝이야? 아니잖아. 얘도 이게 나와야 되고 얘도 이게 나와야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나오는 2분의 1 얘가 나오는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2분의 1만으로 사건이 종료가 된 것이냐? 아니죠. 얘가 A라는 주사위에서는 얘가 나와야 되고 B라는 주사위에서는 얘가 나와야지만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곱해가지고 6분의 1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러면은 확률이 점점 줄어드네. 얘는 지금 뭐야? 어떤 느낌이야? 늘어나. 경우의 수가 늘어나. 1, 2가 나와도 되고 5, 6이 나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해가지고 늘어나게 되지. 근데 확률이란 건 어떻게 그랬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그랬지. 곱했을 때 커지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 확률은 그래. 어떤 두 개의 확률을 곱했을 때 그 원래의 확률보다 커지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왜냐하면 둘 다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야지 커지는 거잖아.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작아져. 2분의 1, 3분의 1 곱하면 당연히 6분의 1로 얘보다도 작고 얘보다도 작아. 그러면 뭐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야?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얘 봐. 얘는 지금 1, 2도 나와도 되고요. 5, 6 나와도 돼요. 더 많아진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2, 4, 6이 나온 상태에서 얘가 3, 6도 나와야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19번도 보겠습니다. 19번. 자, 세 선수가 사격 선수가 있는데,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할 확률이, 자, 세 사격 선수가 4분의 3, 5분의 3, 9분의 5야. 4분의 3, 5분의 3, 9분의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얘가 명중시킬 확률이야. 그러면 맞추지 못할 확률이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2가 되고, 얘는 9분의 4. 얘는 맞추지 못할 확률이고 얘는 맞출 확률이 되겠지. 그치? 이런 경우에서 세 선수가 모두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은 얘 곱하기 얘야. 그러니까 얘도 명중시켜야 되고 얘도 명중시켜야 되고 얘도 명중시켜야 돼.
그죠? 그럼 뭐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뭐 되게 쉽게 되네. 5 약분되고 3, 3, 9니까 그냥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경우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세 선수가 모두 목표율을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얘죠. 얘들 다 곱하면 그냥 답이 나오겠죠? 그죠? 세 번째는 뭐야? 세 선수 중 적어도 한 명은, 야, 적어도 나왔어, 적어도. 적어도 한 명은 명중할 확률. 그러면은 한 명이 명중해도 돼. 두 명이 명중해도 돼. 세 명이 명중해도 돼. 이게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은 얘가 명중해도 되고요. 얘가 명중해도 되고, 얘가 명중해도 되고, 얘네 둘이 명중해도 되고, 얘네 둘이 명중해도 되고, 얘네 둘이 명중해도 돼. 그리고 셋 다 명중해도 돼. 이걸 다 해가지고 더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적어도 한 명을 명중을 시킨다는 것은 전체에서 한 명도 명중 못할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1에서 요거 3개 곱한 거야. 자, 4 없애고요. 뭐야? 5, 9, 45분의 2지. 45분의 2를 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다. 요거죠. 자, 그리고 바로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227페이지에 밑에 있는 거. 이 합의 법칙에서 중복이 있는 경우는 빼야 된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내가 경우에서 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된다라고 해봤을 때,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어.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고, 자,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3의 배수. 자, 1부터 20까지 카드 중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자,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이렇게 되겠지? 5의 배수는 5, 10, 15, 20 이렇게 4개가 될 거야. 그런데 자, 봅시다. 일단 얘가 보면은 3의 배수라고 했을 땐 6개죠. 6개니까 얘는 총 20분의 6. 자, 20분의 6. 이 정도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자, 20분의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와도 되고, 5의 배수가 나와도 되니까 얘네들이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15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5라는 녀석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복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15를 빼는 경우는 하나잖아. 너희들이 15를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딱 하나야. 근데 이 경우가 3의 배수에도 되고 5의 배수에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 경우를 두 개를 다 넣어버리면은 이 15라는 것을 뽑는 경우가 나는 한 번을 뽑은 건데 두 개의 경우로 생각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건 한 번을 빼줘야 돼요. 자, 20분의 1을 빼줘야 돼. 이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 이것이 무슨 원리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포함 배제의 원리. 포함 배제의 원리. 포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대학 수학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대학교를 갔을 때 그 수학과 관련한 학과를 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배우게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원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의 계산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자, 229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요것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확률이 어떻게 돼? 점점점. 자,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이 있었어. 여러분들. 10개의 공이 있어서 하나를 뺐어. 봐가지고 보고 나서 다시 집어넣으면은 다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0개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뽑아서 봤어. 그리고 그것을 바꿔 넣는다. 밖에다 넣은 다음에 나머지 곳에서 빼뽑는다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전체 사건의 경우가 9로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를 뽑을 때는 그걸 이제 복원 추출이다, 비복원 추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넣는가 아니면 그것을 빼놓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29페이지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뽑았다가 다시 넣고 뽑는 경우와 넣지 않고 뽑는 경우는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은 예제 20번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수치가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가 이거 너희들 지금
아직 그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내가 대단원까지 뽑아줬는데 전부 다 풀이를 해 오면은 이것까지 정리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시험 대비로 계속 진행하고 아니면은 이제 좀 선행진들 더 나가야 되는 친구들은 선행진들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좀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죠?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